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 읽다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아침 IT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페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하고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페이의 인공지능 금융 플랫폼 진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이버페이는 이미 오래전에 분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을 할 거다. 인공지능 기반이다. 이런 비전을 발표를 한 겁니다. 팀 네이버 컨퍼런스 단 23 여기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주요한 포인트는 대안 신용평가 고도화, 최적화된 금융상품 비교, 추천, 네이버페이 증권 부동산 정보와 커뮤니티 개인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아마 개인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이유 자체가 금융정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우려로 하는 움직임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특히라는 말 다음 볼게요. 네이버의 생성형 AI를 금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이버 AI 생성형 AI 금융 서비스의 도입. 얼마 전에 소개드렸었던 하이퍼 클로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금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는 거 위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행의 대출 금리가 제일 저렴할까? 이것도 있고요.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자산에 배분했으면 좋을까? 사실 이런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행의 PB분들을 만나서 또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돈을 투자를 하거나 맡길 때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식인을 통해 살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블로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네이버 페이하고 연결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동시에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이걸 위해 필요한 게 개개인의 데이터거든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이미 네이버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끝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오픈뱅킹, 오픈 플랫폼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네이버페이에 아직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비스가 강조가 돼서 정말 저의 금융 주치의처럼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도 제 모든 자산을 네이버에 연동시켜 놓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궁금증이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모두가 다 단일화시킨 플랫폼, 개개인한테 맞춤형 딱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한다면 이걸 하고 싶어하는 쉽지가 않거든요. 꽤 앞서 있다고 생각했었던 카카오페이였었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아닌 네이버페이에서 먼저 치고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보죠. 테슬라 모델 Y 보조금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달 내에 보조금 확정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절차를 무시하고 차부터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 기가 막힌 가격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조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영역까지는 구축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자체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에 따라서 보조금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건 그거고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빨리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용인시에 산다고 가정했었을 때 용인시 보조금이 끝났으면은 올해 연도가 끝났으면은 그냥 인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내년에 혹은 추경이로다가 보조금이 또 늘어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는 이번 달 안에 될 거라고 왔었었는데 이번에 확정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금액을 좀 보게 되면은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먼저 결정을 한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결정이 된다면 지자체 보조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514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모델 Y에 보조금이 적용되게 되면 5,299만 원짜리가 5,049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인천에서도 역시 거창에서도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국고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겠지만은요. 자, 바로 이 보조금 확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다시 또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신청했던 분들이 서류 작성이 끝나고 난 타이밍이 됐고요. 이제 어드바이저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신 다음에 빨리 이제는 보조금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보조금 신청 서류가 오게 되면 그거 다 사인해서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빨리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났으니 8월 말부터 27일이니까 28일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인도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한 것들 많이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최대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동차인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타면서 전기차 경험을 시작하신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약간 무거운 얘기지만 좀 가볍게 가볼게요. 빅테크 AI 뉴스 무단 사용 논란의 건이라고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인공지능의 뉴스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약해주거나 지적 정보들, 지식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근데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건 챗GPT가 나오면서도 그런 질문 던졌었고 제가 책에도 넣었었죠. 사용하는 건 좋은데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 인공지능 뉴스 해볼까요? 이런 얘기 나왔었죠. 네이버도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에도 이 뉴스 데이터는 도대체 누가 허락을 해준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도 지금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보죠. 한국에서 네이버 클로버 X가 언론사 뉴스를 대량으로 사용했으며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와 다른 테크 기업들에게 저작권업자의 협의 및 보상 체계 방향안을 요구를 했다. 과연 방안 요구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뉴스 사이트들은 또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 아마 이거에 대한 논란거리들은 올해 계속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었고요. 첫 번째 네이버페이 AI 금융 플랫폼 진화를 했다. 관련된 영상은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모델 Y 보조금이 결정이 됐다. 인공지능 뉴스 데이터 무단 사용 논란이 점화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이번 주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